첫 번째 96페이지부터 왼쪽 위 96페이지부터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부터 문제가 나오죠. 딱 봅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부대 등록 말소 부정 뭐라고요? 부대 등록 말소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말소하여야 하겠죠. 이번에 5월달 모의고사니까 잘 좀 보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대 등록 말소해야 된다. 시작. 부대 등록 말소해야 된다. 웬만하면 외우겠지. 그 다음에 주택조합 지직리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지직리 97페이지 가운데 밑에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작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이라는 거를 설립한다 이 얘기예요. 조합을 만든다 이 얘기죠. 조합.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 시군구장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 동만 리모델링한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또 뒤집어 놨다고 혼동하면 안 돼. 전체가 3분의 2, 각동은 과반수. 그림책은 각동 먼저 나와 있잖아. 뒤집어 놓은 거야 그냥.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전체가 3분의 2, 각동이 과반수.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그 동만 리모델링하면 그 동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받아라. 이게 재건축으로 가면 기본이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좀 더 약한 거지 동의가 아무래도. 신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3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합원 자격이죠. 97페이지 오른쪽 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의 자격.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 소유한 세대주인자로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97 오른쪽 위 조합이 인가되고 나면 신규 가입 교체 조합원의 신규 가입 교체라는 건 못하게 하겠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규 가입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얼마 50%에 미만된다거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 수가 변경되어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 뭐가 된다? 50% 미만되는 경우다. 하면 결혼 범위내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50% 미만 두 가지짜리. 됐죠?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을 봤을 때 자격 기준 충원되거나 추가 모집되는 데의 기준을 본다면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 기준 변경 인가 신청일 추가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일 기준 이번에 5월 모의고사로 하여야 하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로 한다. 이번에 5월 모고에 나올 거니까 잘 좀 기억. 됐죠? 항상 얘기하죠. 그 다음에 6번 다음 페이지 결격 사유입니다. 임원 결격 관련된 부분 98페이지 주택조합에만 있는 결격. 시작. 주택조합에만 있는 결격 선고유예. 그 다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처인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 임직원 이런 세 가지는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땡큐. 주택조합 임원 결격에만 나오는 세 가지. 그렇죠? 선고유예, 자격의 상실 정지, 등록사업자 업무대행사 임직원 이 세 가지는 여기만 나오는 결격 기억하시면 되고요. 7번 주택상환사채 99 왼쪽에 봅니다.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
시작.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 보증을 받는 된다. 그럼 보증받으면 이건 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부도위험이 있으니까 보증을 받아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얼마? 300세대 이상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2분의 1 아니야.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잃어요? 영향이 없어요. 왜? 보증받았으니까. 영향이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이거예요.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가 됐어도 사채 효력은 잃지 않는다. 왜? 보증받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보증받았으니까. 그리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원 지위나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주택을 얻은 거,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는 마음대로 양도, 양수, 알성,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넘기지 말고 뭐라고요? 99 오른쪽 위. 99 오른쪽 위. 여러분 제가 매주 얘기하는데 그림책 위치를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돼. 자꾸 눈으로 찍어놓고 위치를 기억해. 그래야 점수가 나와. 아셨죠? 고액애들. 그럼 8번 봅시다. 요번에 위반자 오른쪽 맨 밑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 15회 초과 때 나오고. 첫 번째, 국장사업주체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어떻게 한다? 무효로 하거나. 오른쪽 맨 밑에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의하실 건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 이내 입주자 자격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 10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요거는 뒤에 가면 전매 제한 위반도 마찬가지겠지만. 알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102페이지 왼쪽 위. 102페이지 왼쪽 위. 이렇게 사업주체가 누군지 봤어. 그러면 돈 가지고 이제 자금 가지고 주택을 줘야 되겠지. 그럴 때 원래는 몇 호 몇 세대? 30호 30세대 이상일 텐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의 예외를 인정할 때가 있다는 거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라 했어요? 단독주택으로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토지로 공급받아 한다면 그만큼 덜 복잡하거든. 그렇죠? 한 번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러면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는 걸로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다세대 요건 만족될 때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 건설한 공동주택은 저소득 주민들 보호하자고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완화시켜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50호, 50세대 한 번쯤은 물어봐줘야 하니까 기억 좀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드디어 미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0번입니다. 기억나세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가능하죠. 어디? 102페이지 오른쪽. 102페이지 오른쪽.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리모델링은 어차피 소유자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고 할 때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된다는 말은 맞지 않죠. 원래 소유권이 있는 것이라 절차상 미비된 거를 가지고 소유권 없다고 승인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동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빠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매도 청구 관련된 거 103페이지 왼쪽 위.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이거죠.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시작.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는 모든입니다. 그럼 모든 소유자의 매도를 청구하려면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알박은 나머지 자에게 모든 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요거 5월달 모의고사에도 언급이 됐으니까 기억 좀 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5월 모의고사. 그러면 시행조치와 관련된 거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4페이지 오른쪽 시행조치. 일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얼마 이상으로 건설한 사업주체에게 50% 이상으로 건설한 사업주체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이걸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 75%라고 나왔으니까 혼동하지 말라고 했고 아셨죠? 시행조치에 대한 부분에 12번 내용들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매도 청구에서도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104페이지 왼쪽 위에 한 번 더 얘기해요. 매도 청구는 세 가지 나와요. 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알박한 놈에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세 가지. 지금 이거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봐요. 매도 청구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유자 전체의 얼마? 4분의 3 이상이겠지. 그런 책 봐요. 4분의 3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선정하고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몇 년?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참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왼쪽 위에 해당 내용 가시면서 언제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은 뭐가 될까요? 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14번 공급은 페이지 107페이지 왼쪽에 있죠. 공급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 분양가 제한이겠죠. 해봐 말해. 분양가 제한.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힘을 준 게 뭐죠? 공공재개발. 그러면 107페이지 왼쪽 밑에 분양가 제한의 예외. 주택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규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활성화하려고 분양가격을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얘들을 못 믿겠으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이용하라고 민간택지인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어도 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은 적용된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제한을 안 받아. 기존 조합원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지만 민간택지인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이 필요해서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은 받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거주 의무 관련된 거 107페이지 오른쪽 위. 이거 안 바뀌면 나올 거야.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시작.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 적용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몇 년?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 줘야 된다. 됐죠? 5년 이내. 그럴 때 공공택지이냐 민간택지이냐 주택 가격이 인근 분양가격 80% 미만이냐 80에서 100% 미만이냐 그러면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일 때는 여기는 3년 민간택지일 때 여기는 3년이라고 해서 5332라고 외우라고 했죠. 시작. 5332 오른쪽 위 107페이지 상단에 써져 있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너무 잘 나오는 투기거래지구에 대한 지정 기준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16번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작.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시작. 주택 분양계획 직전월보다 30% 이상 어디? 그렇지. 감소한 곳에 국장이나 시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년마다? 반기마다. 원래 1년마다였는데 반기마다로 바뀌었죠.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반기마다. 그럼 물어봅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만 정하고 읍면동 단위로 못 정하는 거죠? 아니죠. 읍면동 단위도 가능하죠. 그리고 해지 요청한다면 며칠 내에? 40일 내에 결과 알려주는 거죠. 됐죠? 해지 요청이 있으면 다 40일 내에 알려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7번도 완전 중요한 문제. 전매 제한 예외죠. 108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 했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를 뭐하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일부 배우자 증여면 전매 허용하죠. 거주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그리고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전매 허용하죠. 거주 의무는 지켜야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동의받지 않고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게 108페이지 오른쪽 하단 오른쪽 중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농지법으로 갑시다. 이행강제금 관련된 거 113페이지 왼쪽 밑에 농지법 이행강제금. 시작. 농지법 이행강제금. 18번 기억나죠? 위반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받은 거잖아요. 농지 소유 제한,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럴 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징역 벌금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5년 이하 징역. 해당 토지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액.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5년 토지가액. 시작. 5년 토지가액. 벌금이 상당히 늘었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관련된 거. 그쵸. 지금 말한 건 제가 112페이지 오른쪽 위에다 불러드렸고 이행강제금은 113 왼쪽 밑에 있죠. 19번. 시군구장은 농지처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가격 개별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의 얼마? 100분의 25.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바뀐 거. 19번 기출 가능성 아주 높다. 33회. 그 다음 20번 마지막 페이지 114 왼쪽 위. 대리경작 기간은 뭐요? 대리경작 기간은 놀고 있는 놈들에게 시군구장이 강제적으로 정하는 거죠. 몇 년?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5월 모의고사의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허용행위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2만 미만인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이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꼭 맞춰주셔라. 114 오른쪽 중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됐나요? 이래서 대단원의 역을 내립니다. 요번에 3, 4호 과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 강의인데 기출부터는 늦게 안 끝나요.
그렇죠? 지금 3, 4월은 내용 다 거의 깐이라 그런 거고 뭐 5월부터는 늦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늦어도 2시 반까지 끝날 거야. 늦어도. 알았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